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방산 관련된 거죠. 하나 시스템을 좀 볼 건데, 주한미군 수천 명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요, 철수하세요. 그리고, 작전 통제권 우리한테 줘, 넘겨줘. 우리도 자주국방 해야죠. 언제까지 미국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다리 이렇게 붙잡고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지켜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싸우면 우리가 북한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주한미국 감축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 규모, 4,800인가? 4,500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수천 명 규모의 주한미국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부 내에서 논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단은 뭐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요, 미국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협의된 바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은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핵심 전력이고요. 북한 억지력, 역할 유지 방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뭐 국방력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좀 냉정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죠. 물론 전제 조건은 핵이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핵을 쓴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은 솔직히 위협용이라든지 그렇게 좀 협박용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핵을 발사한다? 그건 진짜로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미군 감축 소식에 당연히 국내 방산주들 일부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하나 시스템, 이게 뭔 상관이지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전면 철수는 가능성이 낮아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뜯어갈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돈 더 내놔. 야, 우리나라가 니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도 왜 국방비, 방위비 이런 거 왜 안 내? 더 내놔. 라고 협박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대비는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서 살려달라, 구해달라, 지켜달라 이딴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자주국방, 여러분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예, 러시아 들어오니까 미국도 찍소리 못하고 유럽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러시아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우방국이고 혈맹국이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또는 미국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전처럼 6.25 전쟁처럼 미국이랑 소련이랑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이게 뚝 떨어뜨릴 거고,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미국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땅덩어리 다 줄게,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그만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정말로 우리나라도 자주국방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 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감시, 정찰, 방공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는 있겠죠. 주한미군이 감소하면 공백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감시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천공2 등 국내 중거리 방공 체제 강화 필요성이 증대가 되면서 내수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만으로는 미군이 철수하면 부족할 수 있으니 미친 듯이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서 무기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 독자 전략 강화 전력에 대한 가속화. 그러니까 미국한테 매달려갖고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바짓단 딱 잡고서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 지랄을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해야 됩니까?
방위산업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LG 넥스와 현대로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꼭 우리나라에서만 공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세계 곳곳에 이들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장이 만약 폭발된다. 그러면 우리 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뭐 핀란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뭐 남미까지 진출하고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 진출하는데 이들한테 진출할 때 우리가 같이 끼어서 파는 것들이 무기의 생산을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거는 결국 뭐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 토지가 박살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무기를 만들어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 당연히 강화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중동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가 일단은 우리나라 무기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이기는 하죠. 물론 미국도 미국 거지만은 일단은 뭐 천공2라든지 아니면 전자체제 수출 실적 증가가 되면서 기술은 입증을 했고 일단 국내 실전 배치 레퍼런스도 확보를 했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물론 이제 전체 다 철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철수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을, 그 공백을 우리나라가 메꿔야 되잖아.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다시 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물론 일단은 전면 철수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철수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죠. 야, 한국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우리나라 군대 가져가서 쓰고 있으면서 왜 너희들 우리한테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돈 달라.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찡찡거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 시스템은 감시, 방공, 공백, 보안이라든지 무기 국산화 확대 또는 수출 경쟁의 재고 측면에서 핵심 수혜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흐름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랬고 툭하면 우리한테 협박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쫄 필요는 없고요. 야, 네가 1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방위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200만 원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200만 원 안 내? 주한미군 철수하고 와. 그럼 우리는 또 슬슬 달래주면서 한 110만 원만 할게. 예. 그러면 트럼프가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 120만 원만 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만약에 진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켜야죠. 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는데 러시아 쳐들어와서 이만큼 먹었고 미국이 갑자기 중재해주겠어 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한테 뭐 하죠? 이 땅덩어리 그냥 러시아 줘. 그리고 전쟁하지 마.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도와줬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천연자원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나서 미군이 뭐 어떻게 해갖고 막 싸워갖고 우리가 뭐 이겼어. 그래서 뭐 통일은 조금 안 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거 원할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반도체 2차 전지 다 우리나라로 넘어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뭔가 이제 뺏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우 전쟁의 교훈을 꼭 새겨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진짜로 철수한다, 뭐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력들 굉장하잖아요. 그걸로 완전히 무장해야죠. 우리나라가 핵은 없지만 우리나라 건드리면 니들도 풍지박살 난다. 우리나라 막 현무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수천 발 있잖아요. 이거 다 주고 다 쏘자는 얘기죠. 예. 좀 과격하게 얘기가 나갔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방산 쪽에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 신박한 내용들이 나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움직여주거나 그러진 않고 이 고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다른 애들 놓고 보면은 이 구간 라인을 돌파하려고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현대 시스템 역시도 여기 라인 근처를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물량들은 일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해둬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도 올려놓고 있죠. 이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분기 준비한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 저희가 큰 수익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마무리했고요. 뭐 이거 매도하고 나니까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 그만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시다가 1분기 스윙 종목도 놓치고 고민하시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놓치고 고민하시다가 요 종목도 놓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 맞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스윙이면 스윙이고 단기면 단기고 저희 허브경제TV 열심히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꼭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벤트 맨 밑에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바로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